그러면 하룻밤으로 독파하는 공인중개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인들의 공부는 학생들의 공부하고 약간 다르죠. 본질은 같겠지만 결국 우리 성인들의 공부는 끈기, 그대의 끈기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그거를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 엉덩이를 딱 책상에 붙이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차까지 모두 다 완주하시고 시험 10월달까지 완주하신다면은, 늘 초심으로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해낼 것입니다. 그 끈기를 기른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하룻밤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룻밤에 독파하는 공인중개사, 앞으로는 하룻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룻밤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첫 번째 숲인 이 부동산 학개론 핵심하고 출제자 관점에서 무엇을 출제하는가, 또 출제되었는가를 정리를 하고 있죠. 자, 딱 보니까 4페이지의 핵심이 부동산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 활동 관련 용어들, 그 용어의 개념, 정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급 효과. 여기서 파급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 요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개념은 글씨,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파급 효과는 역시 글씨,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출제하느냐? 출제 지문상, 우리 딱 시험장, 항상 늘 지금 내가 도서관에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시험장에 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늘 시험장에 있다, 늘 출제자의 눈으로 나는 직시하고 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뭘 출제되더라 주로 보니까, 그렇죠, 비교용, A하고 B 비교되더라. 여러분, 비교 용어를 출제한다. 근데 전문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평어들, 숫자들, 행정기관들, 이런 것들을 서로 뒤바꿨을 때 과연 이게 틀린 보기인지 우리 수험생들이 딱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거죠. 전문 용어는 잘 안 바꿔요. 스치기 쉬운 것들. 눈에 잘 띈다, 안 띈다? 안 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띌 건가? 많이 틀려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은 싸움을 잘할 것인가? 태극 일장, 아이 하면 싸움 잘한다, 못한다? 못하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많이 맞아봐야 됩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뭘 통해서? 그렇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추후에 우리 기출문제가 출제되면은 그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그 보는 눈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래서 비교용 구별이 공통적으로 쫙 들어갔죠. 그리고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용어들은 공식 괄호 채우기. 요거는 이제 보너스 문제고, 좀 어렵게 하면 계산 문제, 대략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됐죠.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계산 문제. 자, 이 계산 문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계획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너무 두려울 필요도 없고요. 내가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한 번으로 찍어가지고 한 2개 맞춘다,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자, 비교 용어 구별하는 거, 공식 괄호 채우는 거, 공식 괄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은 항목이 4개 이상의 경우, 3개도 될 수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떤 용어에 해당되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요거 구별할 수 있는가? 해당 여부. 그거는 뭐다?
예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예로 표현되는 것들은 또 그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은 총 40문제인데 이 40문제 몇 점을 목표로 한다? 그렇죠. 만점을 목표로. 꿈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 70점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나 한 60점 맞춘다. 60점 합격이지 않습니까?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과락이 또 40점이니까 평균 민법하고 해서 말이죠. 평균 60점이 돼 과락 40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총론 한번 볼까요? 자, 초스피드로 갈 것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쫙 보니까 6개의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A급인 것들이 7페이지 딱 보니까 부동산 분류에서 토지 분류, 토지 관련 용어겠죠. 그 용어의 개념을 쭉 풀어쌌겠죠. 근데 뭔가 비교가 돼.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뭐 비교되는 걸 뒤바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일상 평화 부분에서 뒤바꿨을 때 틀린 부분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부동산 특성에 보니까 자연적 특성 또는 물리적 특성이라 하죠. 이게 A급이죠. 이거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넘버 2죠. 넘버 2 뭐가 있다? 부동산 특성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부동산 분류, 토지 분류 이게 넘버 2입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보니까 3문제 정도 출제됐잖아요. 근데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뒤에 강론 파트, 경제로부터 중요하죠. 마라톤 제일 못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100m처럼 달리는 친구죠. 우리는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끈기! 자, 그럼 쭉 넘겨보시면 8페이지 첫 번째 테마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출제칸 볼까요? 보니까 역시 부동산 학이라는 게 부동산 관련 용어 아닙니까? 그 용어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겠네요. 비교 용어를 갖다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딱 보니까 9페이지 두 번째 성격이 나왔죠. 종합 응용 사회 경험 규범 과학입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음영을 봐야죠. 응용이냐 순수냐 이런 걸 뒤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실제 심점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출제라는 걸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합격의 낙낙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자, 8페이지 다시 8페이지 보시면은 한 문장이죠. 부동산학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종합, 응용, 사회, 과학.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저기 건국대 조지현 교수님. 이 정말 젠틀맨이세요. 이 교수님 은사님이신데 논문 정말 까다롭게 통과됐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네요. 자,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부동산업이죠. 업. 그래서 출제. 여기는 부동산업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 해당 여부를 과연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1페이지 보니까 임대 공급업, 서비스업에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죠. 또 세부적으로 또 쪼개지고 이런 것들의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딱 해놨죠. 10페이지.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 업무에 부동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내 느낌상 건설업은 부동산업일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12페이지 부동산 개념. 이거 굉장히 좀 괜찮죠. B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출제 보니까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게 이제 복합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이 과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해? 무엇이 법률적 개념, 무엇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특히 이제 보니까 두 번째 출제에 보니까 정착물 해당 여부.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의 부동산인데 그 정착물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좀 어렵게 디테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개념 보니까 이문적 개념의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이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협의 법률적 개념 부동산 보니까 그 정착물 있죠. 협의 그 정착물 해당 여부 밑에 표로 쭉
정리를 했죠. 그거 암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광희의 부동산에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광희는 협의 플러스 준이다 라는 거. 자, 이것들은 뭐다? 그렇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다른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2페이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14페이지 부동산 분류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별이 무려 3개 상당히 잘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니까 출제에 이렇게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다 토지 관련, 부동산 관련 용어죠. 근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걸 뒤바꿨을 때 틀린 보기 과연 우리 수험생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 요게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토지 분리에 자, 필지, 획지 보실까요? 필지는 법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 단위다라는 것.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요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 그래서 14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죠. 요 수직적인 이동. 요게 뭐예요? 그렇죠. 그때 후보지를 한다. 후보. 수직이죠. 그다음 이행지는 뭐 수평적인 그런 개념. 그래서 용도 지역 내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한다. 그다음에 지목.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이 법에 나오는 게 지목이 있거든요. 토지의 목적에서 지목. 28개가 있는데 역시 항목이 몇 개? 3개, 4개 이상.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해당 여부 구별하는 것.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 한 문장으로 또 가장 중요한 후보지 이행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16페이지 부동산 특성.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출제해 보니까 자연적 인물 특성 구별하는 것. 특히 이제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인지성, 개별성. 요거 차이점 구별 이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이제 부중성, 부동성 요런 거는 뭐 뺄래야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 인접 상황의 파급 효과, 파생 특징으로서 외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외부 효과의 차이점도 구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 자연적 특성.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 포인트는 두 번째 점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국한된다. 지역에 국한된다. 국지적 시장. 그 다음 외부 효과의 원인이다라는 거. 자, 부중성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 수직이다. 움직이지 않아요. 딱 곧죠 서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점 사회성 공공성이니까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토지 공개념 도입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지박적으로 이용해도 부중성 증가되지 않으니까. 다음 18페이지 영속성 영원히 쭉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점 보면 자본이득, 소득이득이라는 게 있죠. 그런 개념이 여기서 파생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인접성은 외부 효과, 그리고 개별성은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한다. 각각 개별적인 거니까. 그리고 토지의 일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16페이지. 자, 요걸 이제 한 문장으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차이점 구별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6번째 부동산 속성입니다. 이건 뭐 C급 정도 되는데요. 우리 공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23페이지 보면 공간성이 있죠. 그래서 입체 공간, 우리 또 TDR의 개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 TDR, 그래서 개발권이죠. 소유권의 개발권 양도 제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22페이지 그것도 중요한 공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론, 첫 번째 나무인 총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출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